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은 좀 편안하셨습니까? 살다 보면 참 묘한 일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내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말을 들었는데 정작 그 말을 들은 나는 화를 내기는커녕 사람 좋게 웃어넘기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던 오후였습니다. 친구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걱정하는 척 뼈 있는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예, 너희 아들은 아직도 자리 못 잡았다며? 우리 사위는 이번에 승진해서 용돈을 두둑하게 주더라. 네 아들도 빨리 정신 차려야 할 텐데 내가 다 속이 상하네. 순간 향긋하던 차 맛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느껴집니다. 걱정을 가장한 그 명백한 무시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당장이라도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말 다 했어? 라고 소리치고 싶고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울컥 치밀어 오르는 화를 꿀꺽 삼키며 파르르 떨리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보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언젠간 좋아지겠지 뭐. 너는 참 좋겠다, 부러워.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혹은 속 좁은 노인네 취급받기 싫어서 내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또다시 좋은 사람 연기를 하고 맙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어넘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씻고 자리에 누웠는데 아까 들었던 그 말이 귓가에 윙윙거립니다. 천장을 보고 누웠는데 억울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 내가 바보인가? 왜 거기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지? 이불을 뻥 차보기도 하고 가슴을 쳐보기도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버렸습니다. 상대방은 두 다리 뻗고 잘 자고 있을 텐데 상처받은 나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특히 우리 세대는 내 감정보다는 집안의 평화, 모임의 화목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속이 문드러져도 겉으로는 사람 좋은 척, 쿨한 척하며 상처를 덮어두는데 익숙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베푼 그 배려와 인내가 상대방에게는 전혀 고마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억지로 웃어주며 덮어버린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줬을지도 모릅니다. 백화점에 가보면 명품은 콧대가 높습니다. 절대 함부로 세일하지 않고 손님이 만져볼 때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런데 떨이 처분하는 매대에 있는 물건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집어들고 마음에 안 들면 툭 던져놓습니다. 가격이 싸고 아무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무섭도록 비슷합니다. 상처를 받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곧바로 화해하고 용서해주는 것은 내 마음을 떨이 상품으로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상처 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상처 준 사람과 섣불리 화해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불편해할까봐 먼저 손 내밀지 마십시오. 어설픈 용서는 자비가 아니라 내 영혼을 싸구려 취급하는 자의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저는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상처 준 사람을 우아하게 제압하고 여러분의 잃어버린 귀함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화를 내고 소리치는 하수가 아니라 침묵과 단호함으로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고수의 대처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더 이상 밤잠 설치며 후회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나를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며 존중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여러분의 착한 가면을 벗어던질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을 지키는 5가지 심리법칙,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장, 사과받지 않은 용서는 떨이 행사와 같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꺾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야 할 사실은 너무 쉬운 용서가 당신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와 다투거나
상대방의 말실수 때문에 분위기가 싸해질 때가 있습니다. 서로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집안이나 모임 장소에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불편한 공기를 참 못 견뎌합니다. 평생을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분위기 좋게 만드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대방은 아직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데 그 어색함을 못 이겨서 슬그머니 먼저 말을 겁니다. 밥은 먹었어? 과일 좀 깎아올까? 그렇게 얼렁뚱땅 유야무야 상황을 넘겨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복입니다.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수습은 내가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네가 무슨 짓을 해도 결국 받아주는 사람이야 라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백화점에 가보면 1층에 있는 명품관은 문턱이 높습니다. 손님이 물건을 보고 싶어 해도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웬만해선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비싸면 사지 마라는 콧대 높은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서 줄을 서고 그 물건을 귀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마트 마감 시간에 열리는 떨이매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골라요 골라. 3개 5,000원 하고 소리칩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이리저리 뒤적거리고 툭 던져놓기도 하고 더 깎아달라고 흥정도 합니다. 물건의 품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무섭도록 똑같습니다. 상처를 받고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않은 채 내가 먼저 웃으며 다가가는 것은 내 이마에 50% 할인 스티커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내 감정은 싸구려니까 당신 마음대로 던져도 됩니다. 라고 광고하는 꼴입니다. 내가 나를 떨이 취급하는데 세상 그 누가 나를 명품으로 대접해 주겠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간헐적 강화라고 설명합니다. 강아지 훈련을 시킬 때 강아지가 아무데나 오줌을 쌌는데 주인이 혼내기는커녕 간식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강아지는 아무데나 싸도 간식을 주네. 그래도 되나보다. 라고 학습합니다. 나중에는 주인이 화를 내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말로 상처를 줬는데 며칠 뒤에 여러분이 웃으면서 밥상을 차려주고 말을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는 이런 공식이 입력됩니다. 아, 저 사람은 화나도 며칠 지나면 저절로 풀려. 굳이 내가 자존심 굽히고 사과할 필요 없어. 어차피 받아줄 건데 뭐. 이 학습이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조심하던 사람이 점점 더 대담하게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말실수였던 것이 나중에는 인격 모독이 되고 무시가 됩니다. 선을 넘는 무례한 사람을 만든 건 어쩌면 그 선을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고 괜찮아, 들어와라고 문을 열어준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제발 비싼 사람이 되십시오. 상대방이 내 마음에 생채기를 냈다면 그에 합당한 사과와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웃어주지 마십시오. 분위기가 좀 냉랭하면 어떻습니까? 그 불편함을 견디셔야 합니다. 그 어색한 침묵은 관계가 망가지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이 다시 세워지는 공사 소리입니다.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결자해지하고 와라. 이런 단호한 태도로 버티고 서 계십시오. 그래야 상대방도 깨닫습니다. 아, 예전에는 대충 넘어가 주더니 이젠 아니네. 내가 정말 잘못했나 보구나. 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을 때, 그때 비로소 베풀어주는 특권입니다. 당신의 용서를 귀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야 당신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2장, 덮어둔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에서 골마 터질 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우리 몸과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에이, 내가 한번 꾹 참으면 그만이지. 세월 지나면 다 잊혀지겠지.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찬물 한 잔 마시고 가슴을 퍽퍽 치면서 삭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잊혀지던가요? 머리로는 잊자 하는데 이상하게 몸이 기억합니다.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10년 전, 20년 전에 들었던 섭섭한 말이 생생하게 떠올라 이불을 걷어차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성격이 예민해서도 아니고 뒤끝이 길어서도 아닙니다. 아주 당연한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해결 과제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비유하자면 체증과 같습니다. 음식을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서 내려보내야 하는데 급하게 먹다가 딱딱한 떡이 목구멍에 걸려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게 내려가지 않고 계속 명치 끝에 걸려 있으니 속이 답답하고 신물이 올라오고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감정도 똑같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화를 내든 따지든 울든 해서 그 감정을 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그 감정을 억지로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럼 그 감정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얌전히 사라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뱃속에서 썩기 시작하고 독소를 뿜어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은 문드러지는 화병이 생기는 겁니다.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데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죽겠고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제때 해결하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내 몸을 공격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억눌린 감정이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속담 아시죠? 상처 준 당사자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꾹 참았다가 만만한 배우자한테 짜증을 내거나 죄 없는 자식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별거 아닌 일에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서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기는커녕 또다시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나이 먹고 주책이다. 스스로를 미워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결국 상처는 저 사람이 줬는데 그 칼을 빼서 내 가슴을 내가 찌르고 있는 꼴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정작 나에게 막말을 하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지금 이 시간 발 뻗고 코까지 꼴며 잘 자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나는 억울해서 잠 못 들고 소화제 먹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공평한 거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옛말은 이제 잊으십시오. 그것은 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여유로울 때나 통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참는 것은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고 붕대로 칭칭 감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골마 터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덮어두지 마십시오. 나 지금 기분 나쁘다. 당신 말에 상처받았다. 라고 인정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독이 되듯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내 영혼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남의 기분보다 100배, 1000배 더 소중하니까요. 3장, 즉시 화내지 말고 침묵의 무게로 상대를 제압하십시오. 세 번째 법칙은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한 말을 하거나 자존심을 긁었을 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욱하는 성격이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싸웁니다. 반대로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 당황해서 그래 하고 얼버무리거나 억지로 허허 웃어버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우리가 지는 게임입니다. 화를 내면 아니 농담인데 왜 죽자고 달려들어. 나이 먹더니 성격 이상해졌네. 하면서 오히려 나를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반대로 웃어넘기면 얘는 이래도 되는구나 하고 더 무시합니다.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인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고수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고수는 화를 내지도 웃지도 않습니다. 그저 모든 동작을 멈추고 침묵합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는 말을
딱 던졌을 때 대답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사람의 눈을 빤히 쳐다보십시오. 아무런 표정 없이 딱 3초만 가만히 응시하는 겁니다. 이 짧은 3초의 침묵이 가져오는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대화 도중에 흐르는 정적을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자기가 뭔가 찔리는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아무 말 없이 쳐다보면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느낍니다. 왜 대답을 안 하지?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나? 화났나? 그 짧은 순간에 상대방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내가 소리 질러서 화를 낼 때는 방어하느라 바빴던 그 사람이 내가 침묵하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침묵은 상대방의 무례함을 비추는 가장 깨끗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편한 공기가 흐르고 상대방이 안절부절 못할 때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만 되물으십시오. 지금 그 말 무슨 뜻인가?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나?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궁금하다는 듯이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당황해서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농담이야, 농담. 왜 그렇게 정색을 해? 이미 기세는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흙탕물이 튀었을 때 가장 빨리 맑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손을 넣어서 휘젓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더 흐려질 뿐입니다. 그저 가만히 두는 것, 흙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감정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욕을 당한 순간 내 감정의 흙탕물을 휘젓지 마십시오. 즉시 반응하지 말고 한 템포 멈추십시오. 그 멈춤의 시간 동안 나는 평정을 되찾고 상대방은 불안에 떨게 만드십시오. 웃어주지 마십시오. 그 불편하고 어색한 공기를 즐기십시오. 그 침묵의 무게를 견뎌내는 힘, 그것이야말로 나이들미 선물해준 최고의 내공이자 품격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다무는 순간 상대방은 비로소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장,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의 가치는 비로소 증명됩니다. 네 번째 법칙은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오는 거리두기의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침묵으로 상대방을 제압했다면 이제는 몸과 마음을 그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뜨려야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2단계에서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침묵하고 돌아서긴 했는데 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휴대폰만 쳐다봅니다. 왜 연락이 없지? 벌써 사과 문자가 올 때가 됐는데 내가 아까 너무 정색했나? 괜히 관계가 끊어지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에 먼저 전화를 걸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까 화를 낸 건 네가 미워서가 아니라 섭섭해서 그런 건데.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 잡은 물고기를 다시 놓아주는 격입니다. 여러분이 안달복달하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 상대방은 다시 기세등등해집니다. 꺼봐, 결국 아쉬운 건 자기 쪽이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심리에는 아주 간사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아무리 귀한 금덩어리라도 길바닥에 발에 채일 정도로 많으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길가의 돌멩이도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고 부르면 튀어나오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귀한 줄 모릅니다. 공기나 물처럼 없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평소에는 고마운 줄 모르고 막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나를 귀하게 여길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공기가 되지 말고 희귀한 보석이 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시야에서 사라지십시오. 연락을 뚝 끊으십시오. 그 사람이 궁금해 미치도록 만드십시오. 이 사람이 왜 연락이 없지? 예전 같으면 벌써 전화 왔을 텐데. 내가 없어도 잘 사나? 상대방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 차게 만들어야 합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그 자리의 주인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방구석에 누워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평소에 미뤄뒀던 등산을 가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새로 하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드십시오. 가장 화려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즐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린다. 반대로 자신에게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오만해진다. 이것은 연애할 때만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없이도 보란듯이 잘 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복수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잘 지낼수록 상처 준 사람은 초조해집니다. 나 없이도 저렇게 잘 지내네? 내가 실수해서 저 귀한 사람을 놓쳤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는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없는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회수해서 오직 나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가꾸는 만큼 세상도 그리고 그 사람도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5장 사과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받는다. 말뿐인 사과에 속지 마십시오. 마지막 5번째 법칙은 관계의 재정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침묵하고 거리를 두고 냉정해지면 상대방은 그제야 눈치를 봅니다. 이 사람이 진짜 화났나 보네. 그리고 10중 8구 며칠 뒤에 슬그머니 연락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진심으로 반성해서 오는 게 아니라 당장 이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서 가짜 사과를 들고 오기 때문입니다. 야, 너 아직도 삐졌냐? 아니, 나는 농담으로 한 말인데 네가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줄 몰랐지. 미안하다 됐지?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이제 그만 풀자.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내가 사과했으니까 너는 빨리 기분을 풀어라라는 강요이자 속 좁게 굴지 마라는 비난이 섞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약한 시니어 분들은 여기서 또 무너집니다. 그래, 자기가 먼저 숙이고 들어왔는데 내가 계속 뻣뻣하게 굴면 안 되지. 늙어서 등 돌리고 살면 뭐하나 하는 생각에 그 찝찝한 사과를 덥석 받아줍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제발 이 독이 든 사과를 먹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사과를 받아주는 것은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 위에 예쁜 보자기를 덮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보자기를 덮으면 당장은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쓰레기가 계속 썩어가고 악취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할 것이고 여러분은 내가 그때 끊어냈어야 했는데라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에는 반드시 3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인정입니다. 만약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건 나는 문제없는데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해서 잘못했어라고 명확히 말해야 합니다. 둘째,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아는 후회입니다. 건성으로 미안하는 건 사과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과 태도가 보여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과 행동입니다. 이 3가지가 없는 사과는 그저 입에 발린 소음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건성으로 사과할 때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 사과가 와닿지 않아. 그냥 상황을 넘기려고 하는 말로 들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 내가 너를 다시 믿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사과는 네가 했지만 용서는 내가 결정한다는 주도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정말 쇼펜하우어의 조언대로 삭제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고쳐 쓸 수 없는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은 인내심이 아니라 미련입니다. 사람을 잃는 게 두렵다고요?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잃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청소입니다. 내 인생의 정원에 잡초를 뽑아내야 예쁜 꽃이 자랄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병들게 됩니다.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전화번호를 지우고 마음에서 그 사람의 방을 빼십시오. 처음에는 좀 허전하고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그동안 나를 짓눌렀던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놀라울 정도로 맑고 평온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태도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아무나 들어와서 흙발로 짓밟고 갈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 예의를 지키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안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은 아프지만 내 남은 인생을 위해 꼭 필요한 결단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무겁고 두려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둥글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변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굴어서 그나마 있던 사람들까지 다 떠나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착한 사람, 참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정답인 줄 알고 살아왔으니까요. 갑자기 내 목소리를 내고 싫은 티를 내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느라 정작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에게는 너무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지 돌아보십시오. 남의 기분 맞춰주느라 내 기분은 짓밟고 남의 상처는 걱정하면서 내 가슴에 흐르는 피는 모른 척 방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그 순서를 바꾸셔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남들이 함부로 감정 쓰레기를 버리고 가도 되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흙발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귀한 보석이 가득한 보물창고이고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성스러운 사원입니다. 그 귀한 곳에 자꾸 오물을 투척하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면 쫓아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관리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까칠해지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나이 먹더니 성격 변했네라는 소리가 들린다면 아, 내가 이제야 나를 지키는 법을 알았구나 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하는 순간 세상도 여러분을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단하게 중심을 잡고 서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곁에는 진짜 알짜배기 인연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5가지 법칙들이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은 남의 눈치 보느라 전전긍긍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평온과 행복을 위해 당당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단단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지혜,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가장 사랑하는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